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국어 방동진 선생님입니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예은조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는 수능국어 50일 만에 한 등급 올리기. 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 이렇게 소심한 것 같아요, 오늘? 자, 학교 갔다 오셨어요? 네,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몇 교시였는데요? 오늘 2교시 수업 있었어요. 2교시 수업. 그렇죠. 대학생 되면 2교시도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 맞죠? 이게 대학생들이 게을러서 그래요. 아무튼 수능국어 50일 만에 한 등급 올리기라는 것으로 오늘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 50일 남으면 이런 그 질문이 많아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적혀 있죠? 수능까지 50일.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50일 만에 어떻게 등급 올리죠? 저는 어차피 재수 각입니다. 뭐 이런 친구들. 솔직히 고3 때 재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있어요. 있어요? 네, 언제쯤에 그 재수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6월 모의고사 본 직후에 6월 모의고사 본 네. 직후에. 네, 힘들었어요 되게. 네. 시험지사 성적이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거에 비해서 고3 돼서 엄청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6월 달에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있다 보면 이제 얼마나 더 연습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난 재수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뭐 이런 혹시 고3 중에서 이제 재수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50일. 오늘 한 49일인가요? 네. 49일 정도 남았대요. 이 49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49일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뭔가를 해야죠. 그죠? 네. 그렇죠. 만약에 현장 애들이 저 재수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저도 그랬어요. 포기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재수 생각을 지금 하면 진짜 재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난 재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마지막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마지막처럼. 네. 그렇죠? 이렇게 미안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예은중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사설 모의고사 진짜 무지하게 많이 풀 텐데 혹시 그 고3 때 사설 모의고사 일주일에 몇 회 푸셨어요? 파이널 때? 1회 풀었습니다. 1회. 네. 저랑 같이 수업할 때 네. 그거만 딱 푸셨죠? 네. 요즘 친구들은 막 2회도 풀기도 하고 3회도 풀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정 모의고사는 1회에서 2회예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점수만 확인한다면 이거는 모의고사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결국 모의고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예인조기님한테 마이크를 딱 넘기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뭐 떨리십니까? 네. 오랜만에 했나 우리? 네. 그렇죠. 자, 보시고 볼까요? 사설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능력 올리기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두 개가 있네요. 이거 뭐죠? 옆에 거는? 네, 여기는 이감 모의고사고 여기는? 요건 상상 모의고사인데요. 이 밖에도 뭐 한수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여러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근데 모의고사는 어느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요. 이 모의고사 어떤 모의고사를 풀던 뭐 둘 다 푸는 학생도 있겠죠. 어떤 모의고사를 풀던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물론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어야겠죠? 풀 때 시간을 재고서 정확하게 재고 문제 실전처럼. 풀어야 실전처럼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푸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좋죠. 많은 사람들과 같이 푸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면 나는 독재다. 혼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독서실에서 혼자 딱 푸는 게 나을까요? 요즘엔 스터디 카페에서도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풀거나 아니면 뭐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학원에서 따로 뭐 이감 모의고사 푸는다 이런 식으로 날 정해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신청해서 가서 보거나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스터디 카페에서 딱 가운데 자리 사람 많이 지나는 데 있잖아. 딱 시계 딱 재고 정확하게 딱 푸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그냥 무턱대고 풀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전에 뭘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짱 나왔네요. 어휴 길다. 그렇죠. 이 친구 보니까 2감 1차 모의고사를 분석했네요. 그렇죠? 오케이. 보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예은중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교 마인드로 그렇죠. 이 학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면서 해볼까요? 자, 볼까요? 이 학생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 같아요. 말씀해 주시죠. 우선 시험을 보고 나서 예. 시간 관리에 대한 걸 적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 부족했다고만 하면 좀 뭔가 2% 부족해요. 왜냐면 부족하고 끝. 난 시간 부족한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니까 시간 부족 이유도 같이 적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갑자기 떠오르려고 하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대로 체크를 하면 되죠. 아하,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특정 네, 말씀, 이런 특정 거. 영역이면 뭐 특정 영역이 문학인지 독서인지 뭐 이런 것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몇 번을 찍었는지까지 적어서 이제 내가 몇 번 찍었다 하면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답을 친구는 보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엄매가 좀 자기 보기엔 많이 걸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15분. 그렇죠? 왜냐면 문학은 20분 만에 끝냈어요. 문학 다 맞아서 됐대 잘하네. 그렇죠? 오케이. 네. 독서에서 한 문제를 찍었고 45번을 남기는 이런 관점으로 갔는데요. 물론 저는요. 이 여기가 분석지가 이거부터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뭘까요? 자, 여기 하면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문풀 전에 나의 목표를 적는 건데 이게 항상 시험을 볼 때는 목표 의식을 갖고 시험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그냥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내가 수능에서 잘 보기 위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목표를. 아하, 한번 볼까요? 그럼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게 자세가 괜찮으세요. 편안하게 네. 하세요. 자, 봅시다. 6번 한번 읽어주세요. 6번. 네, 6번에 뇌피셜 금지. 지문 보기에서 꼼꼼히 명확한 근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만 정답 체크. 아하.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네. 감으로 푸는 친구들. 이런 게 이제 6번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또 뭐가 맞아요. 있을까요? 7번 볼까요? 정보 원리가 복잡하게 제시된 비문학 지문은 반드시 메모하면서 정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봤더니 빨간색이 막 적혀 있고요. 여기 달성 여부는 뭐죠, 이거는요? 이게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건데 이 아하. 친구의 경우에는 세모인 거 이런 거 아하. 보면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끝나고 나서 보충 설명을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충 설명은 자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어떻게 보면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되게 괜찮네 이 친구. 그니까요. 조교로 후보로 좀 한번 해볼까요? 아 좋은데요? 국어도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뭐 몇 점에서 아까 이 90, 정도면 엄청 잘한 괜찮아요. 거죠. 그렇죠. 엄매 이 과목을 하고 딱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뭐 괜찮네요. 시간도 좀 좋고 이 친구 누군지 한번 밝혀내세요. 네. 아셨죠? 자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 여기 보면 스킵하려 했는데 불안해서 결국 못한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네요. 스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써놓는 겁니다. 이 써놓는 것은 의식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지.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자기의 그러니까 체화가 잘 안 된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요거 틀린 문제라든지 별표친 문제 이렇게 체크해 놓고 시간 관리 체크로 점수까지 딱 적었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표한 것도 다 체크했는데 아니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뭐하죠? 아하, 이건 뭘까요? 시험 전체 총평 잘한 아하. 점 3가지랑 부족한 점 3가지를 간략하게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잘한 칸을 비워두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허.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한 것만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잘한 게 없다. 여기 어떤 네. 애는 X 쳐 있는 맞죠? 맞아요. 맞죠? X, X, X 이렇게 쳐 있는 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 여기 처음에 X였다? 그럼 어. 2감 2차를 볼 때는 여기 칸이 채워져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이 잘한 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건 볼까요? 비문학 법 과학에서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 힘들었는데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읽고 중요한 내용을 이어붙이며 노력해 담아줄 수 있었음. 훌륭하네. 그렇죠, 이 친구는. 자, 못했다는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일단 첫 번째 보기 문제를 지문과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나름 근거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답일 것 같은 선지의 근거를 끼워 맞추기식으로 풀어서 답이라고 합리화해서 풀었다. 그렇죠. 예. 이거 경험해 보셨죠, 이런 거? 네, 많이 경험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기와 딱 연결이 매칭이 딱 되고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되는데 왠지 되게끔 만드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보기 문제 연결 안 돼, 선지 스킵 안 돼, 시간 줄이려고 했었는데 세 번째 뭐죠? 습관적 밑줄 긋기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밑줄을 치며 넘어가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헷갈려 다시 올라가서 읽어 시간 낭비한다. 제대로 생각하고 밑줄을 치지 않았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건 뭘까요? 설명해 주시죠. 이제 방금 적었던 3가지 문제점을 더 자세하게 적는 거예요. 어허. 근데 자세하게 적을 때 이제 영역별로 나눠서 적는 거죠. 아하, 네. 그렇죠. 영역별로 나누면 합법작문, 이 친구 엄매네요. 명사형 전성 어미와 명사pad의 전미사를 순간적으로 헷갈렸다. 요게 이제 문제다. 그럼 이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 할까요? 해결책을 적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가 찾아볼 거 아니야 이거는. 네. 그죠? 오케이. 자, 보기를 꼼꼼히 읽지 않아 39번 선지를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었는데 답이 없어 다시 보기를 읽고 정답을 찾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근데 이 그렇지. 친구가 잘한 점이 뭐냐면 여기에 그냥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적지 않고 본인의 사고 과정이 어땠는지 적으면서 구체적으로 적으니까 그 교정을 하기가 쉬운 거죠, 이 친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뭐냐면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요. 문제점이 구체적이면 해결책도 구체적이겠지. 네. 맞죠? 오케이. 요즘 이 책의 문제점이 뭐예요? 어떤 인생에서. 너무 잠이 많다. 잠이 많다. 그렇죠. 어저께 몇 시에 잤어요? 어저께 11시 반이요. 11시 반에.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데? 오늘 10시요. 와 대박. 그렇죠. 숙면을 취하셨네요. 네. 아무튼 뭐잘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열심히 살면 뭐 주말에 열심히 일했잖아요. 네. 그렇죠. 주말에 알바 되게 빡세요. 몇 시간 알바하죠? 일요일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밤 10시까지. 그렇죠. 인생 이래 알았지.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뭐 알바하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되게 그래도 행복하잖아. 알바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할 수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50일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요. 자, 이렇게 문제점과 해결책을 꾸준히 써주자. 근데 이런 친구들 있지 않을까?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 우리 현장 학생들은 요거를 하죠. 뭐가 할까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적은 거야? 실전 당시의 기억 토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한다. 우리가 말씀드린 거죠. 두 번째 뭘까? 해결책인데요. 해결책 작성은 볼까요? 구체적인 행동 위주로 대책. 이거예요. 여기다 문제점이다. 지문 2의 X. 해결책. 얘를 잘하자. 미친. 그러면 안 돼. 있죠? 네, 있어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자, 열이 나서 열받아. 그런 거 보면 열받아요, 막. 네. 너무 너무 돈 아깝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학원비를 내고 와서 이왕 하는 걸 제대로 하면 좋은데. 맞아. 그렇죠. 제대로 하면 하기 싫으니까 막 EX 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뭐죠? 이제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 위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경우에 질문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는데 혹시 막 현장 아니더라도 이투스 Q&A 적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을 할 때도 제가 뭐 문학에서 시간이 부족한데 어떡하죠? 이렇게 적으면 진짜 대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유해밖에 그렇죠. 대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왜 부족한지처럼 위에 그렇죠. 적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부족한지 소설 읽기가 부족함, 소설 읽기가 늦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네. 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점은 분석을 해야지만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설을 읽기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 빨리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요. 조교 글씨 예쁘네. 다은조교님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비문학 지문 중에 너무 어려워서 40분 넘게까지 끈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고민하고서도 결국 못 풀고 답지 볼 때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답지를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한참 동안 못 풀고 볼 때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때 이렇게 자책을 해. 문학 지문을 분석하여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여 풀 때 너무 어려울 때 어느 지점에서 끊고 답지를 봐야 될까요? 여기에 이 다은주교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세요. 저는 제가 답을 찍더라도 답을 고르기 전까지 절대 답을 안 봤어요. 모든 수능장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하는데 모든 거는 자 시험장에서 답지를 볼 수 없잖아요. 맞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결국 내가 하나도 모르겠더라도 뭐라도 찍고 넘어가는 게 실전이니까 연습할 때도 답지를 보기보다는 나름대로 위로 찍어보는 게 좋아요. 아하 그러네요.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했어. 분석하는데 한 질문 분석하는데 1시간을 넘게 1시간 반은 넘게 1시간 반은 기본이었대.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친구는 연대 갔잖아. 알았죠? 이게 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질문 내가 이거 씹어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네요. 여러분은 뭐 Q&A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자, 그렇지. EBS 연계 공부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물론 고3 때 기억나세요? EBS 연계 공부한 거? 네. 그렇죠. EBS 연계 공부. 이번에 공부백 작품 여기 표지가 있네요. 이번에는 또 쬐끄맣게 핸드북도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BS 궁극의 백작품을 혹시 공부할 때 어떤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 수업 시간에 되게 빠르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이미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그렇죠.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빠르게 넘어갈 때 선생님께서 딱 제목을 딱 보여주셨을 때 제가 내용 기억 안 나는 것들을 거기서 체크를 해와서 수업 끝난 직후에 거기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네, 이거 그런 보고 식으로. 좀 복습 위주로 가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게 작년 EBS 연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세 지문이 연계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물론 공백에서 전부 다 나왔는데요. 이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도 연계가 꽤 많아요. 문학은
EBS 현대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100% 연결될 거 아니야. 그냥 연결되겠죠. 자, 그리고 박태보전 하면 전체 줄거리를 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럼 뭐 공백 같은 거 들으시면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많이 찍어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EBS 고전 시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만 공부하면 되나요? 아 절대 안 돼요. 안 되죠. 전문을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그 전문도 공백에 전부 다 실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 개 더 비문학을 얘기할게요. 비문학. 이게 작년부터 EBS 연계가 좀 더 비문학에서 강화되는 느낌인데요. 해겔의 변증법, 브레턴 체제 이게 전부 다 EBS 연계였고 수능 완성에서 연계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할 때 EBS 연계가 비문학이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비문학의 소재라든지 브레턴 체제가 뭐였지? 이런 거는 기억나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야지 좀 더 이게 EBS라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 근데 이거 그쵸. 좀 왜 하는 거야, 솔직히? 몰라 작품 모르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잖아. 근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서 시간 단축.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긴장을 낮출 수 낮출 있죠. 수 있죠. 네. 내가 아는 거사. 여러분 두려움의 원천이 뭐예요? 뭐라고요? 무지. 무지. 모르니까. 네. 귀신이 어디 나올 때 알면 공포 영화 무서울까요? 안 무섭겠죠. 그래도 무섭나? 난 좀 무서워. 놀라긴 네, 하겠지만 그치. 무섭진 않겠죠. 언제 나올지 안다고. 그 뭐가 나올 줄 알면. 방어를 할수 있죠. 그렇죠.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EBS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뭐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볼까요? 최신 기출 분석. 이거 뭐야? 물음표. 띵. 그죠? 최신 기출 분석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어허.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뭐 바탕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이런 거 다 뭐라고요? 6월, 9월 모평의 짝퉁이야 짝퉁. 왜 다 6월, 9월 모평은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최신 기출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6월, 9월 모평 분석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선생님 6월, 9월 모평을 어디까지 분석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진짜 45문제, 225개 전부 다 분석해야 돼. 그렇죠? 실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보실까요? 이게 이제 6월 모평의 가지문 이게 향하라는 작품인데요. 요게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나는 뭐야 이거 전문가라는 작품이야. 어허 가는 EBS 연계고 나는 EBS 연계가 아니었네. 그럼 이럴 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보기의 제목을 통해 이게 선생님의 그 파이널 체크 교재를 발췌해 갖고 실어놓은 건데요. 이렇게 어떻게 읽을 것이고 발문을 통해서 무엇을 잡을 것인지를 다 정리해놔야 돼. 뭘 통해서? 6월, 9월을 통해서. 그렇죠. 보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봐봐. 보기를 참고야 가난을 감상한 것입니다. 이 보기 먼저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죠. 네. 왜? 가에 대한 지금 뭐가 나와요? 힌트가 나오죠. 힌트가 다 나왔잖아. 물질 문명의 허위와 병폐에 물들어가는 공동체가 농경문화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건강한 생명력과 순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의식이다.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나 작품도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EBS 연계가 아니지만 힌트가 다 나온다 이거지. 그럼 보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이게 나와야죠. 그렇죠? 아이고 기침이 났어요. 알았죠? 자 만약에 수능 시험장에서 이렇게 기침이 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떡해요? 한번 그럴 수 있잖아. 째려봐요? 한번 째려봐야 째려봐야 돼. 자 이런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뭐 다리 떠는 친구들이 앞에 있다 그런 거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 웬만하면 사람 많은 데서 문제를 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푼다? 이렇게 보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리들이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 한번 가볼까요? 문화 보기 지정 문제는 대부분 선지가 지문에 관한 부분과 보기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문과 선지의 연결, 보기와 선지의 연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두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이렇게 원리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잘 모르겠다? 파이널 체크 강의 들으세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비문학도 어차피 어떻게 이게 뭐죠? 비타민 K 기능 지문이네요. 요 지문에서 첫 단락에 뭐가 나왔고 두 번째 단락에 뭐가 나왔고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렇죠? 오케이.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근데 6월 9월이 왜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선 1번이요. 1번 뭐냐면 여러분의 6월 9월 모평 그 성적표가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 6월 9월 모평 여러분의 그 선택지 선택률 정답률 그런 시간 관리 이런 거 다 데이터 어디 있을까? 평가원이 다 갖고 있어. 니네 거 속에 다 쳐다보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수능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6월 9월 모평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6월 9월 모평 고3 때 몇 번 분석한지 기억나세요? 저 6월 모의고사를 10번을 봤어요. 진짜. 10번 정도 봤대요. 6월 모의고사를. 여름 몇 번 봤어?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요. 볼 때마다 새로운 그게 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죠. 네. 볼 때마다 뭔가 좀 더 내가 부족했던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왜냐면 이게 수업을 들으면 느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6월 9월 병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행동 강령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 봐봐. 여기 볼까요? 과학기술 지문 특정 문장 읽기 실패. 앞 문장부터 다시 읽어서 연결관계 확인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해 못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애들은 그냥 읽어요. 그냥 읽고 끝까지 읽은 다음에 못했다 뭐 이러면서 끝난다고. 그렇죠? 오케이. 자, 해당 문장은 필수 성분 위주로 다시 읽는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배경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명확하게 내가 띡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고난도 문제 풀 때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하나씩 전부 다 체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6월 9월 보편 분석도 중요한데 또 하나 뭐 중요할 거 뭐가 있을까요? 건강관리. 맞아요. 어떠셨어요? 9월편 끝나고 이 마지막 파이널 때 몸이 아프셨나요? 엄청 아팠어요. 엄청 아팠대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예전에 3월, 4월 이때 일주일가 거의 버금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병원에 다녔었거든요. 병원 다니시고? 네. 그 먹는 것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엄청 식단을 짰어요. 저는. 식단까지 짰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도시락을 들고 다녔는데 그게 좀 수능 볼 때 도시락 먹는 거에 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먹어봤으니까 제가 어떤 걸 먹었을 때 속이 안 좋고 좋은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좀 예행 연습했으면 원래 좋을 좀 것 같아요. 배가 많이 아픈 스타일인가 봐요. 네.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그 건강 관리 왜냐면 수능 시험장 날 아프면 이건 진짜 최악이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지금 시간에 아프면 안 되니까 또 뭐 지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지만 그래도 좀 조심하시면서 버리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50일 열심히 하면 될까요? 이거? 됩니다.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뭐 또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나요?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놈도 있다는 맞아요. 거지. 마음만 먹고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어허. 일단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은데 우선 일어나면 침대에 나오면 되잖아.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하려고 할 때 뭔가 거창하게 생각해서 도전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렇죠. 뭔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일단 뭐 1이라도 시작하면 언젠가는 10, 100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5, 도전만. 4, 3, 2, 예. 1 이런 것처럼. 좋아. 5초 후에 난 일어난다. 5초 후에 난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고사 50일 만에 한등급 올리기 여기까지 영상 끝내고요. 우리는 또 좋은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